안녕하세요. 12시 딩시타파입니다. 이제 주변에서 쉽게 추석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추석이 상당히 좀 긴 연휴가 되죠. 특히나 이번에는 대체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우리 증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휴장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긴 연휴를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은 포트폴리오 좀 정리를 하면서 이 주식시장에서도 뭔가 추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의 바통을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뭔가 자신감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목별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들 고민 이 시간에 함께 해결해 보시죠.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양시장이 좀 플러스권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 오늘 게시판 분위기도 그렇고요. 제가 체감하기로도 그렇고 시장이 좀 마냥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한다 해도 정확하게 왜 오르는지 근거를 닳기가 상당히 좀 힘들고요. 어제 빠졌던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 뭐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급도 아직까지는 좀 약합니다. 종목별로도 상당히 좀 많이 다르죠. 어제도 그랬는데 중소형주들 쪽으로 좀 된다 싶은 쪽으로 매기가 엄청나게 좀 몰리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회가 될지 혹은 또 위기가 될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이 시간을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증시타파에서는요,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까지도 깨끗하게 바꾸어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먼저 종목 진단 신청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02-325-8200번 지금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접수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종목 진단도 살펴봅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 방송 전후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우리 제작진이 늘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 활용해 주시면은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금이 좀 있으시다면 이 현금 활용법, 내 투자 습관 가운데서 좀 부진한 부분 이런 부분 모두 다 채워드리니까요. 또 2128-3388번 전화번호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게시판에 한 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활용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종목 진단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죠. 스튜디오에서 포트폴리오 밥상 차려주실 오늘의 요리사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역 함께 해보고요. 그리고 전화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창준 전문가,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울산지점의 김용학 대리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또 게시판에 계신 분들과도 간략하게 좀 인사 나눠볼까요? 글을 쭉 써주고 계신데 글록글록님 여기 안녕하세요 꾸벅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때부터 또 함께 해주시네요. 은하수님, 별아별아님, 성공 세레머니님은 지금 종목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정월데이트님도 안녕하세요 해주셨고 가을님도 이렇게 좀 인사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서 게시판에 좀 필명을 바꾸신 분들 좀 있으시고요. 새로운 얼굴도 많이 보이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인사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증시타파의 새로운 식구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물론 플러스권에서의 현재 지수 움직임 나타내지만 시장 한켠에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인데요. 일단은 경제 지표 어제 나왔던 얘기죠.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 약간은 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고요. 여기에다가 독일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죠. 폭스바겐 쪽에서 희대의 사기극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단순히 한 회사에서 이 소비자들을 속였다라는 데 국한되지 않고요. 이 폭스바겐이 이렇게 되면은 좀 사세가 기울 수 있고 폭스바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앞으로의 갈 길이 좀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와 맞물리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질 해월화라든지 아니면 말레이시아의 링깃 그리고 남아공의 화폐 가치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나 있는 모습.
여기에다가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이죠. 이 국가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과 좀 비례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이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즉, 그 이야기인 즉슨 현재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일단은 우리 증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크게 좀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 통화 가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른 신흥국 대비로는 잘 버티고 있고요. 주식 시장도 또 급락은 아니잖아요. 물론 2천선을 밑돌고 있기는 하지만 바닥은 지지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우리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조금은 대비를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지 이 시간에 게시판 활용하셔서 글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좀 보면은요, 말씀드리면서 지금 오후장 접어들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약간은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 정도 상승폭에 머물면서 1950선 현재 이탈해 있는 다소 좀 아쉬운 흐름으로 오후장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장중 고점 대비로는 조금은 또 상승폭이 반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가을님께서 추석이라서 원피스 한 벌 사셨네요.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추석 때 저 아직 쇼핑 못 갔어요. 네. 이제 아마도 추석 때 여러 가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아이들 그리고 자제분들 뭔가 또 선물 사주시려면은 이렇게 유통업체도 한번 쑥 들러보실 텐데 요즘에 또 세일 상당히 좀 많이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지금 시즌도 여러 차례 종목이 중복해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목 한번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지금 신청해 주신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여러 가지 종목들 현재 고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키스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키스트 성공 세레모니님의 종목인데요. 5,250원에 비중 10% 담고 있습니다. 키스트가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4,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인데요. 5,000원에 사셔서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과연 이 종목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옳을지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수익으로 보답해 줄 만한 종목인지 오토마토 투자클럽 최창훈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최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 준비 잘 되고 계시죠? 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키스트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런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는 엔터 회사인데요. 연예인들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중국 관련돼 가지고 화장품 사업이라든지 또 최근에 또 NHN 엔터에서 투자를 받아 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도 있고 또 대표적인 그런 연예인 중에 김수현 씨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매니지먼트 사업도 잘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한류 열풍을 지금 부는 데 있어가지고 먼저 선도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은. 그리고 최근에 실적 추이도 보더라도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엔터 회사 중에서도 엔터 회사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지만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9억 원 정도 나왔는데 2분기 때 22억 원, 3분기 때 예상은 한 30억대 이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도 호전된 플러스 성장성까지 지금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저점 3,000원 정도 형성한 이후에 올라온 좀 한 4,000원대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선 3,500원 정도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5,000원까지 이렇게 들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이 키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나누시는 얘기가 상당히 좀 재미난 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저 추석 때 어디 가냐고요? 저는 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 다소 좀 외롭게 이 서울을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오늘 게시판에 보니까 시젠을 두 분이나 좀 올려주셨어요. 시젠, 증권통통에서 지어지선님께서는 이 종목 44,000원에 비중 20%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8160님께서는 시젠을 조금 더 위쪽에서 사셨네요. 55,000원에 비중 30%. 왜 이 종목만 힘을 못 쓰나요? 하시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럼 시젠 현재 주가 흐름 볼까요?
시즌 현재 2% 정도 밀립니다. 43,000원 밑돌고 있으니까 오늘 신청해주신 시청자분 두 분 모두가 손실권입니다. 5만 원대에서 사셨으면 한 8월 달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4만 원대 사셨으면은 9월 달쯤 사셨겠죠. 한 달, 두 달 우리 시청자분을 괴롭게 하는 이 시즌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최창준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 분자 진단 관련된 건 시약이라든지 이런 쪽을 관련된 기업인데요.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생소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서서히 그 신약 개발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성격으로 봐가지고 서서히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그 산업에 관련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의 그 실적 추이도 계속 꾸준해요. 매출액이 뭐 크게 늘어나진 않지만은 조금 매년 한 10% 정도의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거기에 따라서 한 120억대 정도 이렇게 120억에서 130억대 정도의 영업이익을 1년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한 17, 8% 정도, 한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고부가가치의 그런 그 제품을 생산해서 매출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서서히 그 시장이 열리다가 갑자기 이제 성장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는데 먼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전체적인 그런 미국 시장의 그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하고 글로벌 시장의 그런 경제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뭐 제자리 걸음을 지금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맞거나 하락하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다. 저는 바이오 헬스케어하고 화장품 쪽 좀 뭐 중국 소비 수혜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분위기가 좋을 때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많이 올랐다가 뭐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인 그런 경제 상황이 안 좋을 적에는 주가가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냐 아니면은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를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그 업종이라든지 그 산업에서 가장 대표성을 지닌 종목에 그 배팅을 하시는 전략인데 시젠 같은 경우도 아마 이 분자진단 분야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그런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손절선은 한 38,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선 그리고 목표 주가는 한 6만 원까지 이렇게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시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포트폴리오 진단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게시판에서는 추석 관련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추석 때 어디 좀 가세요? 계획 있으세요? 네,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네, 계획 만드셔야죠. 없으시면 어떡하세요? 예. 네, 가족들과 굉장히 좀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추석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찾아뵐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좀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요리를 좀 맛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추석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흥국 경제 위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관련된 뉴스를 상당히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광산이라든지 유전 관련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잇따르고 있대요. 이런 내용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신흥국으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이 좀 글로벌 경기 위기로 좀 확산이 된다거나 혹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종현 운영형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사실 이 부분 뭐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굉장히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좀 뭐 중간 정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제 이제 그 주요국들의 CDS 즉 외평채 가상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가상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의 어떤 금융시장에 좀 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증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위기론이 대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이라든가 아시아권역에서는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의 CDS 금리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알기로는 한 80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평온할 때 한 30, 40 정도를 하고 있다가 한 2배 좀 넘게 오른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달러와 보유 잔고가 전 세계에서 5번째, 4번째로 많을 정도로 이 자금 자체 여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한 97년도, 98년도처럼 뭐 재차 IMF 사태가 터진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신흥국가 같은 어떤 금융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환경으로만 본다라면은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언급이 되었던 뭐 동아시아권이라든가 아니면 남미권역에서 뭔가 하나 뻥 터지게 되면 그에 대한 영향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과 우리나라까지도 동반해서 이제 CDS 금리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팔고 있고, 근데 총체적으로 보면 이 영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뭐 결국엔 중국이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 어제 PMI 지표, 어제 구매자 관리 지표가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6년 이래 최저치로 나오니까 연간 성장률도 7%대에서 6%로 다운시켰고. 다른 이제 이 중국이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원자재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 원자재로 먹고 살아야 되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광산업체라든가 아니면은 가깝게는 호주 달러화가 또 약세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사실 뭐 6% 성장률 낮진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한참 9%, 10% 오르다가 6% 오르니까 아마도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위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 궁극적으로 보면 뭐 결국에는 중국이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착륙하는 어떤 과도기적인 흐름에서 주변 국가들, 특히 신흥국의 어떤 위기론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아마도 이러한 것들은 10월이든 아니면 12월이든 선진국의 어떤 금리가 인상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시장에 발목을 붙들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뭐 제가 볼 땐 상당히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방적으로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하튼 썩 좋은 재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이 신흥국의 경기 불안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 짐처럼 우리가 꾸준히 좀 들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즉각적으로 나오는 뉴스라든지 직격탄을 날릴 만한 뉴스는 아직은 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상존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또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해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맑으신데요.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기 좀 어떠세요? 아유, 요새 어렵지요. 뭐 장이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하니까 뭐. 네,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것만은 꼭 지킨다 하는 철칙이 있으신가요? 뭐 철칙이라고 할까? 뭐 그냥 너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 방법밖에 없지요. 뭐. 네, 좀 꾸준히 단타로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좀 들고 가면서 종목에 대한 믿음을 좀 쌓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예.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알려주세요. 예, 거기 지금 SKC가 네. 얼마에 사셨어요? 네. 35,200원이요. 지금 화면에 33,200원으로 나가는데. 33,200원. 예, 맞아요. 네. 20%. 예. 네, 다음 그리고 종목이요. 인바디가 45,500원에 30%. 네. 그 GKL이 35,000원에 30%. 네. 예, 현금 20%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각기 다른 업종에서 종목 골라주셨고요. 뭐 인바디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가고 거의 근처에 와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기준에서 종목 고르셨어요? 뭐 그냥 기준은 없이 그냥 여기 방송 들어보고서요. 네. 네, 방송에서 전문가님들 얘기 조언을 듣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전화 주신 이유는 뭔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나요? 매도 시점이 얼마 정도 올라가면 매도할 수 있나 그게 가장 네.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충청도 쪽에서 전화 주셨죠?
예, 천안입니다. 네, 지금 목소리가 상당히 좀 구수하게 들리시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수익 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네, 오늘 시청자분이 지금 세 종목으로 좀 여유 있게 포트폴리오를 좀 담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 20%인데요. 방송을 참고하셔서 종목을 사셨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독이 됐을까요? 아니면 약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운효영님, 네. 어떤 밥상 같아 보이세요? 최근에 그 방송을 보면은 요리 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국방이 대세죠. 먹방도 많고 국방도 많고. 네. 어제도 저도 이제 한 요리 프로를 좀 봤었는데 숨겨진 맛집을 잘 찾아줘요. 물론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차후에 또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포트폴리오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일단 뭐 크게 손해를 보는 종목이 없다. 그리고 사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막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개 종목 구성하시는 것보다 확실한 종목에 좀 뭐 그렇다고 해서 몰빵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한 네. 20-30%씩 적절하게 잘 실어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음식을 비유하자면은 숨겨놓은 맛집 밥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잘 알려진 맛집보다 이렇게 숨겨진 맛집이 더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웬만한 식당들이 한두 번씩은 다 매스컴에 탔기 때문에 이제는 맛집의 증거가 오히려 그런 매스컴과 관련된 멘트나 간판 이런 현수막이 없는 데가 더 맛집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네. 그러면 오늘 반찬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SKC인데요. 어디에 놔볼까요?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뭔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잘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나쁜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다가 한번 놔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막 걸쳐 있고 싶어요. 뭔가 약간 네. 짬짜면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네. 종목 갖고 계신 종목군 중에서는 뭐 가장 탁월하다라고 네.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수가 보니까 꽤 오랜 기간 한 2달 정도 네. 들고 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현재 시간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이 20%가량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있나요? 사실 이제 전체 시장 먼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제가 FOMC의 금리가 결정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결이 되면은 고퍼주들이 일정 부분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상이 되게 되면 오히려 대형사 위주로의 어떤 수급이 호전을 보일 것이다. 전자로 끝났죠. 그러한 와중에 일단 화학주들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래도 대형사들 중에서는 상당히 좋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일단 2차 전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LG화학도 그렇고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뭐 SKC나 코롱인더라든가 오늘 또 대한유화라든가 이런 종목군을 보면 최근 한 달간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가도 비교적 견조하고 잘 올라가고 있다. 실적이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임박해 있는데 전체 유가증권 시장의 실적 가이던스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삼성전자는 나쁘지 않지만 그 이외의 종목군이나 업종군들은 그다지 또 썩 좋지는 않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와중에 SKC를 포함한 화학주들은 대체적으로 3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를 했을 때 상당히 좋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SKC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은 약 한 55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 약 한 50% 정도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필렌 가격의 어떤 하락이라든가 그리고 수급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 4분기로 갈 때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3분기에 물론 호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뭐 실적 발표하고 또 잠깐 쉬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지난 2개월간 꾸준하게 잘 들고 오셨다라면은 앞으로 2개월은 제가 볼 땐 더 들고 가도 괜찮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일본의 그 미쯔이라고 하는 화학업체하고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재료의 어떤 공급이라든가 안정적인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보유 의견이겠네요? 네, 최근에 수급적으로는 뭐 연기금이 많이 사죠. 최근 연기금이 주식을 많이 사는데
그 연기금이 주력으로 사는 업종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하고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이 세 가지를 많이 사는데 뭐 이유는 뭐 제각각입니다만 어쨌든 수급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투자에게는 예,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뭐 3분기에 시장 자체만 좀 살아나주면 뭐 빠른 시간 내에도 가볼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하지만 조금 길게 본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여집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권역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매 가격은 3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무난하게 수익 잘 내고 계신데 수익을 크게 키워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는 평가였습니다. SKC였고요. 두 번째 인바디입니다. 지난해 정말 많이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얘기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간은 좀 뜸해요. 그렇다고 밀리지는 않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현재가하고 비슷한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또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네, 인바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해도 좋았고 올해도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엔 좀 고퍼주들이 그렇죠. 양장피 네.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피요? 좋게 보시는 거죠? 뭐 일단 그 좋게 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7, 8월 달 고가에 안 사고 많이 안 물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 대다수의 투자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여도 뭐 그렇게 많이 기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하반기에 주가 네. 회복을 예상하시는 근거,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고퍼주들에 대한 접근을 하실 때는 딱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어떤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이쪽은 고성장이고 앞으로의 어떤 실적이 분기 단위로 계속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물론 적극적으로 자기의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고성장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최근 1년 아니면 가깝게 올해 상반기 중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신다라면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게 옳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잘 아시다시피 후자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인바디도 그렇고요. 다른 성장주들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사실 실적은 그렇게 썩 아주 기대치에 만족할 만큼 실적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유지하려면 자꾸 이제 미래 가치를 땡겨다가 쓰게 되죠. 올해 하반기에는 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아니면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끌어다 쓰게 되면 당장 내년에는 주가가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는 체성분 분석기 시장이죠. 뭐 일단 헬스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뭐 연간 뭐 한 2, 3천 대씩 수요가 상당 부분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얻고 실적도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로 약 한 57%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당기순이익이 뭐 그렇게 아주 많이 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연간을 보면 한 200억이 조금 안 되고 많이 좋아졌을 때가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것보다 이제 조금 작은 수준인데 시총은 지금 한 5천억대, 6천억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참 좋을 때에 비해서는 한 20%, 20, 30% 거품이 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한 6천억대. 그러면 현재 올해 연간 예상되는 순이익 대비했을 때 PER은 거의 한 30에서 40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평가다. 아니면은 고성장주이긴 하지만 아직은 여유가 많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 전략이 중요하겠네요. 일단은 네. 손실은 안 보고 계시고 현재 주가 수준도 4만 원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이렇게 높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투자에게는 당연히 비중 축소고요. 목표 주가는 44,000원에서 45,000원권 정도라면 괜찮을 거라 보여지고요. 아래쪽 손절매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3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인바디였습니다. 한 차례 에너지를 확 쏟아부으니까 이제는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었는데요.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GK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명을 딱 들었을 때는 제가 좀 불안했거든요. 그동안 카지노주들이 많이 좀 주춤 돼가지고 좀 손실 보고 계시지 않으실까 싶었는데 그래도 또 무난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서요. 현재가하고 근처에 매수가가 좀 놓여져 있습니다. GK 마지막으로 좀 놔볼까요? 네, 일단 뭐 카지노 업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주가가 최근에 많이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한 워낙에 또 안 좋을 때 또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자에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참 매수가를 절묘하게 잘 잡으신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GKL 최근에 업황이라든지 내용은 좀 어떤가요? 뭐 그다지 좋진 않죠. 근데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날 다른 코너에서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카지노주를 좋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워낙에 악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이런 종목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GKL도 같이 의견으로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카지노주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는 뭐 강원랜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외국인 카지노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이 와서 돈을 많이 쓰려면 결국엔 관광객이 많아야 되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6월, 7월, 8월 뭐 3개월 그냥 공쳐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분기도 실적이 엉망이고 앞으로 발표가 될 3분기 뭐 일부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한 7월경까지 일시적으로 확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밀렸고 최근에 이제 한 9월 들어서는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9월에 결국에는 중국의 관광객들이 메르스 이전 수치를 대부분 다 회복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분기, 한두 분기 만에 실적을 뭐 메르스 이전까지 확실하게 되돌리지는 못할 겁니다. 굉장히 더디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GKL 같은 경우는 영종도 카지노를 비롯해서 일단 그 우리나라 다른 그 지역마다의 어떤 위락 시설이 대규모로 지어진다거나 하는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카지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보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의 추석과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도 10월 첫째 주까지 뭐 거의 두 번째 주까지죠. 국경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쪽에서 어떤 관광객이 많이 입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뭐 단기 움직임에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GKL 최근에 보니까 증권사 레포트에서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 회복이 기대된다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어요. 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VIP 쪽에서의 중국 정부 당국의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가의 약세 요인으로 꼽힌다. 의견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뭐 거의 VIP급은 아니고요. VVVIP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아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상위 0.1%, 0.001% 이런 쪽의 어떤 고객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건데 제가 GKL 자료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파라다이스 자료를 보게 되면은 VIP 고객의 약 한 40% 정도는 중국 쪽 그리고 한 25% 수준은 일본 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패 척결과 관련돼 있는 어떤 공안 당국의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라 할까요? 해외에 나가서 막 돈을 펑펑 쓰거나 이러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해외 마케팅이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주가가 본격적인 가도를 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물론 그것도 사실이고 또한 최근에 뭐 마카오 지역의 어떤 카지노주가 주가가 안 좋은 것도 결국엔 그 원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마카오에 비해서 우리나라 약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중국 쪽은 회복이 조금 뭐 더디게 된다고 해도 일본 쪽에 대해서는 현재 워낙에 엔화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면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이전에 메르스 이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당연히 중국의 어떤 VIP 이상급의 그 고객들이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 아마도 이것은 뭐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좀 안 될 겁니다. 뭐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도 시점으로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목표 주가를 제가 아주 높게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왜냐하면 GKL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회복을
회복을 했어요. 저점권역에서. 네. 그래서 뭐 메르스 이전 정도 수치까지 돌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에게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매 가격은 3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기분 좋게 모두 이 사신 종목들이 목표가가 매수가 위에서 나왔어요. 시세가 조금만 뒷받침이 된다면 이 종목들 모두 다 플러스에서 마무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현금 20% 정도 있고요. 이제 조금 바꿔볼 만한 여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정 레시피 어떻게 꾸려볼까요? 일단 현금 비중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게 한 20% 정도면 유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좋지는 않고, 또한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나라도 연휴에다가 뭐 다음 주도 거래일이 3, 4일밖에 되지 않고 중국은 그 기간 쫙 쉬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수적인 측면에서의 약간 좀 쉬어가는 방향성이 없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또 10월에 금리를 인상할지 12월에 인상할지 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기 전은 어쨌든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좀 뭔가 확실하게 내세울 거 있는, 뭐 내세운다라면 주가 상에서는 가장 강력한 건 뭐 실적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장품을 비롯한 뭐 중국 수혜주 쪽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이 추세 없이 박스권인 만큼 실적주와 또한 이제 고퍼 종목군들,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 고 PR 종목군들도 조금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약간 7대3, 뭐 아주 높게 간다고 해도 6대4 이상까지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데 7대3 정도는 유지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 꾸려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은 반찬 가짓수가 많은 포트 밥상을 저희가 여러 번 받았는데 세 종목으로 단출하게 꾸렸지만은 상당히 좀 젓가락이 갈 만한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SKC입니다. 현재도 비교적 큰 수익 보고 계신데 더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의견 보유고요.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 라인은 35,000원입니다. 이어서 인바디입니다. 비중 축소 의견 나왔고요.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 라인은 38,000원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주죠. GKL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물론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라는 데는 또 의견을 같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이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는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 38,000원, 목표 주가는 손절 라인은 32,000원 나왔습니다. 수정 레시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금리 인상, 이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포트를 꾸려가길 권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퍼주 같은 경우 30% 정도 비중을 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인데요. 화학주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정종현 운여역과 함께 꾸려본 수정 레시피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 진단을 좀 해봤는데요. 게시판에 이 추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 저도 미처 몰랐던 내용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좀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투카스님께서는 추석 전에 팔고 가야 할까 들고 가야 할까 갈등이시라고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내일 또 이 주제를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블록블록님께서는 풍성한 수확이 없어서 약간 우울하다고 하셨는데 또 게시판에서 추석 이후에는 갑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증권사 레포트를 보니까 추석 이후에는 또 반짝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대를 하면서 또 들고 가자라는 레포트를 오늘은 한 가지를 제가 봤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면서 추석 이후의 전략까지도 세워드릴게요. 그럼 지금 그 사이에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좀 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NX 신청해 주셨습니다. 5395번님께서 NX 6,150원에 비중 20%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약간은 좀 조정받고 있고요.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쉽니다. 현재는 6,870원대. 하지만 그래도 10% 정도 수익을 잘 내고 계신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울산으로 가볼게요. 울산 이 유한타증권 골드센터에 김효학 대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NX입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긴 한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NX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업체 뭐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등과 함께 이제 그 빅3 가구업체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뭐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데 대비해서 NX는 그래도 좀 견고한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자고 하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간에 좀 큰 폭의 매수세가 9월달 들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30만 주 가량 기간이 뭐 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다른 가구 업체들 뭐 한샘도 밸류에이션이 좀 높지만 NX도 뭐 PER 한 40배 이상 기준에서 이렇게 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싼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최근 흐름이 좀 안 좋아지는 것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또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승 추세가 지금 조금 나온다고 하면 뭐 단기적으로 7,8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6,500원 선이 좀 무너진다고 하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그 다음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양시장 물론 소폭이지만 빨간불인데 신청해 주신 종목들 쭉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빨간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포스코가 그나마 좀 보합권입니다. 현재는 17만 4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 포스코 사실 들고 계신 분들 속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거의 10년째 계속해서 뒷걸음질만 칩니다. 얼마 전에도 이 종목 저희가 좀 진단해 드릴 때 게시판에서 포스코는 경영진 교체가 필요하다. 뭐 정말 천덕꾸러기 종목이다. 이런저런 좀 좋지 못한 인식 그리고 그와 관련된 멘트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보겠습니다. 0231번님께서도 이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수가가 18만 6천 원이죠. 네, 18만 6천 원의 비중 100%. 아무래도 이쯤이면 저점이겠지 싶으셔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한꺼번에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18만 원 선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좀 밀려 내려갑니다. 현재 주가는 8월 달에 직전 저점 부근이거든요. 과연 포스코 어디쯤이 바닥일까요? 김용욱 대리님, 현재 이 종목 손실 구간입니다. 포스코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몇 년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하락 중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 전에 그 현대사무중공업에서 갖고 있던 이제 그 주식을 좀 블록딜 통해서 한 17만 2천 원, 17만 한 3천 원 부근에서 이렇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 근처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어찌됐든 좀 지지를 해서 반등을 해야 되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뭐 철강 경기가 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뭐 전체 가진 뭐 순자산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워낙 좀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은 뭐 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배당이 뭐 매년 한 8천 원 정도씩 결산 배당을 했었는데 뭐 지금 시가 대비해서 시가 배당률로 한 5% 가량이나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시가 배당률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매력으로도 또 투자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7만 3천 원, 17만 원대 어쨌든 블록딜 가격 이 구간을 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구간 지키면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 한 18만 5천 원, 18만 6천 원 뭐 이렇게 좀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일단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도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네. 12시 30분 구간에는 중국 상해종합지수 오전장이 마감하는 시간이죠. 중국 증시가 오전장에 내내 마이너스권 기록하다가 막판에 좀 플러스권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좀 돌려놓으면서 오전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해종합지수 0.27% 상승으로 오전장 끝이 났고요.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2시 구간대 다시 문 여니까 이 부분 체크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탄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 플러스권이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한 3포인트 정도 상승권인데요. 함께 응원하시면서 남은 증시 타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실 타파 넘어갑니다.
네, 추석하면은 뭐 음식도 있고요. 제가 추석 맞이 쇼핑 방법도 알려드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번 주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교통 정보를 오늘 마련해 왔습니다. 토마토의 TV 오늘은 또 교통 관제 센터가 돼버렸는데요. 네, 오늘 추석 관련해서 추석 연휴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이동하는 인원이 3,200만 명 정도가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의 5분의 3이 이동을 합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되는데 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귀성길 평균 소요 시간이 2시간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이동 인원 계산해 보니까 640만 명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8.8%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유는요. 먼저 첫 번째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 끝나자마자 9월 초에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동 인원이 분산이 됐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이동 인원이 분산되지 못해서 더욱더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또 국제 유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1,400원대 그리고 뭐 카드 할인까지 하게 되면은 1,200원대에도 넣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름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보다 이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요. 승용차 이용하는 인원이 10명당 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80% 정도가 이 승용차를 이동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지난해에 이 예상 교통비가 16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만 1,000원으로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죠. 그리고 언제 붐비는지, 언제 내려가야지 이 정체를 조금이나 피할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귀성길은 26일 토요일 오전, 그리고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7일 오후에 가장 붐빈다고 합니다. 이때를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예상 소요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대전까지 가는데 4시간 20분 걸리고요. 강릉은 5시간 20분, 부산까지 가는 데는 자그마치 7시간 30분 걸립니다. 아이고, 도로에서 부산까지 가시는 분들은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광주까지는 7시간, 목포까지는 9시간 20분이나 걸리니까요. 자가용 이용하시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귀성길 평균 소요 시간은 전년 대비했을 때 2시간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좀 많이 교통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들 증편해서 운행이 되니까요. 이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와 지하철이 추석 당일과 다음 날은 새벽 2시까지 연장해서 운행이 되고요. 해외 출국자도 이 지난해 추석 대비 하루 평균 13%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달 말 그리고 10월달 초에 중국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추석에 새로운 좀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가정들이 점차 줄어들고 이 기간을 활용해서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친목 도모의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게시판에서 한편으로는 이 조상들의 은덕을 제대로 기려야지 후손들도 좀 좋은 삶을,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일침을 가하는 목소리 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추석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교통 상황 지금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추석과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봤는데요. 게시판에도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세요. 별아별아님께서 추석 후에 27일, 28일은 고속도로가 꽉 막힐 것 같다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각에서는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연차를 좀 붙이거나 이렇게 하셔서 일찍 출발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좀 있고요. 그리고
은하수님께서는 29일 날 대체 휴일이잖아요. 이날도 상당히 좀 멋진 여행 될 것 같다고 대체 휴일 굿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목 고민, 지금 매수 한 가지 좀 짚어드리고요. 현재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좀 짚어드릴게요. 쭉 보면은 오늘 진단 신청 들어온 종목 가운데 고민이 되실 것 같은 EID 한번 보겠습니다. 급등을 하다가 급락을 합니다. 5557번님께서 이 종목 2,500원에 사셨으면은 반토막이네요.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사셨다가 지금 급락을 해가지고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비중은 30%입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김용학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네, EID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K-테코 시스템폼 전문 기업을 좀 인수를 하는 이제 소식에 또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화장품 업체 그 엘리샤코이와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함께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근데 또 엘리샤코이 인수가 또 협상이 또 중단이 되면서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추가 하락의 여지는 아직도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급등하기 이전 가격인 1,000원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뉴스에 의해서 좀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뉴스 재료가 소멸된 상황. 그래서 또 다른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한 번 더 좀 급반등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한 30% 비중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일부는 좀 손절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손이 나가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결단을 하셔야지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매수 고민 살펴보겠습니다. NC소프트 게시판에서 이 종목 살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셨어요.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NC소프트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2.5% 정도 오르네요. 18만 7,500원. 4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고 있고요. 증권통 지금 차트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많이 밀렸네요. 한 25만 원 정도부터 밀리니까 지금 사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NC소프트 지금 사는 거 어때 보이세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좀 오늘 기간 레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4분기 같은 경우는 블레드 앤 소울 모바일이 이제 중국 로열티가 좀 반영이 되고 또 길드워 2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쪽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국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NC소프트가 좀 계속적으로 지지했던 가격대는 18만 원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18만 원대 이 구간이 또 무너지면 추가 하락의 여지는 다시 한 번 더 생기기 때문에 손절선을 확실히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손절선을 17만 원 정도에 잡으시고 18만 원 부근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반등 국면에서 20만 원 이상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좀 부담스러운 거는 최근에 좀 대차 잔고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25만 원에서 지금 18만 원대까지 조정을 단기간에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C소프트입니다. 게시판에 두령님 오늘 이미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고요. 블루스리님께서는 매수를 할까요 하셨는데 지금 좀 접근해봐도 좋은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 나왔으니까 또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추석 얘기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먹고 살찔까봐 걱정되신다고 이런저런 사연들 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홍대 아우디님께서는 추석을 앞두고 시장에 힘이 없네요 라고 멘트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은 힘을 짜내는 듯 싶었다가 지금은 약간은 좀 하락 전환을 할까 말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시장에 힘을 내길 바라보면은 이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남은 시간도 성적 투자하시고요. 그럼 내일 만나요.